안녕하십니까. 네이처콜미약사TV의 네이처콜미약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세 번째 순서 많이 자라입니다. 네, 얼마나 자야 될까요? 한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좀 넉넉히 잔다면 하루 10시간 정도 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10시간 자라는 내용은 제가 앞전에 종전의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은 내 몸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지만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내 몸에 낮 동안에 몸을 쓰면서 손상이 가고 데미지가 갔던 거를 밤 동안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뇌도 휴식을 취해야 되죠. 우리 중추신경계가 신경도 내 몸의 근육이나 이런 각종 쪽으로 신호를 다 보내잖아요. 네, 말초까지, 중추부터 말초까지 신호를 다 보내고, 그리고 그거를 또 뇌에서 판단을 내리고 컨트롤하고, 자율신경계든 체성신경계든 그런 신경을 낮 동안에는 깨어 있으면서 계속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낮 동안에 이제 많이 썼다면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당연하겠죠. 사람인 이상 모든 동물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보통은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뭐 물론 야행성 동물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활동을 했다면은 또 그만큼 또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도 그만큼 푹 자야 되고 많이 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대 인류가 이 전기라는 게 발견이 안 됐고 발명이 안 됐고, 뭐 지금도 뭐 원시 시대처럼 해 뜨면 일어나고 원시 조명, 그러니까 태양의 조명만 이용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뭐 밤에도 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두워서 뭐 깜깜한데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은 다니다가 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리고 우리는 야행성이 아니니까 밤에는 사물이 잘 안 보여요. 뭐 고양이라든지 야행성 동물은 이 홍채를 동그랗게 이렇게 확장시켜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밤에도 뭐 거의 낮처럼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도록 진화가 되었고, 예,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빛이, 태양빛이 아닌 인공 조명이 사람을 더 일하도록 만들게 되었죠. 뭐 일을 하든지 놀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낮에는 뭐 어차피 활동하는 시간이라 쳐도 저녁 보통 여름철에 낮이 길죠. 여름철에는 늦게 이제 해가 떨어지는데 한 7, 8시 되면 이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는데 반대로 동지가 되면은 거의 5시쯤에 좀 어두컴컴해지죠. 그래서 낮에는 뭐 여름철에는 조금 더 활동을 한다고 해도 계절에 따라서, 또 겨울철에는 그럼 활동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사람도 겨울철에는 해의 주기 일조량이 작은 만큼 그만큼 더 많이 자지 되는 거겠죠. 뭐 사람은 아예 겨울잠, 뭐 봄처럼 겨울잠은 안 자잖아요. 하지만 그 겨울잠에 준할 만큼 활동을 줄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적인 조명의 등장에 따라서 사람이 더 일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된 거지, 원래부터 인간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명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우리 철야 작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불야성으로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뭐 3교대 하시는 분들이나 2교대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낮에는 보통 원래 활동을 하고 저녁에 자야 되는데, 이렇게 뒤바뀐 경우에는
저녁에 일을 하고 나서 낮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빛도 너무 밝고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건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잠을 잘 못 잡니다. 네.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잠을 많이 못 자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3당 사락, 4당 오락? 3당 사락은 너무 힘들겠죠. 예, 공부할 때 뭐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해서 3당 사락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4당 오락까지는 조금 이해를 해줍니다. 뭐 보통은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잠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리고 죄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잠을 조금 더 자면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 뭐 이솝우화에도 있잖아요. 뭐 개미와 배짱이. 네. 그래서 배짱이가 어쨌든 나쁜 놈이죠. 네. 막 내놀고 겨울철 돼가지고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제 개미 집에 가서 얻어먹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인류로 치면 인류가 아니고 우리 인간사로 치면은 어쨌든 그래서 개미가 어쨌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계속 일을 해가지고 뭐 사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기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모아놓고 비축해서 그걸로 쓰는 게 맞기는 한데 너무 또 개미처럼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잘 때는 자야 되는데 잠도 줄여가면서 쉬는 거 줄여가면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좀 많아요. 맞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 해요. 뭐 괜히 엄치나 엄친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전부 다 잘하기를 바래서 어쨌든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바로 엄치나 엄친딸인데 그런 엄친나 엄친딸이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부모님이 이제 나에게 조금 더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상의 인물을 만든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성적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성적이나 뭐 기타 나머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 건강은 해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첫 시간에 소식하자라고 했고요. 소식하려면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운동은 어쨌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역시 내가 잠도 역시 잠은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건데 운동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잠을 뺏어가면서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수면 부족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이 이제 과식과 연결됩니다. 식욕 증가. 왜 비정상적인 식욕을 일으킵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잖아요. 그러면은 밤새 뇌가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았어요. 당연히 배고프겠죠. 우리 밤샘 해보면은 밤샘 공부를 하든 뭐 밤샘 놀든 놀아보면은 밤새 뭘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이 버티거든요.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못 잔 시간만큼 활동을 한 게 되고 몸은 더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 중추는 자극이 돼서 더 많은 음식을 그래서 잠을 못 잔 만큼 내가 활동을 그만큼 많이 했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식욕 중추는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쨌든 음식이 땡기는 거죠. 자꾸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모자란 음식을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1편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음식, 탄수화물들을 당분을 땡겨 합니다. 그래서 밥, 빵, 면, 떡,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등등 식물이 맺은 대부분의 그런 탄수화물 위주로 된 음식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요. 그런 음식들이 결국에는 내 몸에 어쨌든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살이 더 찌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살을 빼려면은 결국에는 음식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 많이 쉬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자야 되는 거예요. 쉬는 거에 일환해서 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쉬는 거는 뭐 일을 안 하고 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조금 어쨌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역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는 이상에는 에너지를 더 소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낮추는 게 이제 뇌까지 쉬는 거예요. 뇌까지 쉬려면은 명상을 하든지 아니 뇌가 완전히 이제 잠을 자버리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우리가 수면에도 네 단계가 있죠. 뭐 네 단계까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렘 수면이랑 논렘 수면이 있는데 이제 눈이 막 빨리 움직일 때의 수면을 이제 렘 수면이라고 부르고요.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그리고 더 깊은 잠에 빠져들면은 논렘 수면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눈이 빨리 움직이는 것조차 없고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뇌가 이제 휴식도 취하고 하는 거고요. 렘 수면일 때는 사실은 꿈도 많고 어쨌든 막 생각도 많고 막 쫓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악몽을 꿀 수도 있고 뭐 꿈이 막 많은 그런 이제 수면이 이제 렘 수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렘 수면까지 충분히 깊이 잘 수 있는 사람이 피로를 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는 되게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위험한 순간일까요? 8시간 동안, 뭐 10시간 동안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내 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혈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일러 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위험 사항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 몸이 뭔가 사실은 문제점을 느낀다면은 스스로 깨어나야 되잖아요. 깨어나서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해야 됩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와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깊은 잠에 빠졌거나 아니면 그런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모든 감각기관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기 상황이 와도 내 감각기관 역시 자고 있기 때문에 못 깨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내 몸에는 자는 시간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도심에서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그래도 자잖아요. 뭐 독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독뱀, 뭐 독검이라든지 뭐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아니면은 뭐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위협하지는 않잖아요. 도심에서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원시시대 때는 뭐 동굴에 살았다 치거나 움막에 살았다 치면은 그런 동물들이 항상 나를 노리면서 나를 위협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밖에 외부 소음이나 나에게 위기를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나는 즉각 일어나서 거기에 대응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도 날이 너무 밝거나 눈이 부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소음이 심하거나 아니면 내 생리 현상도 있죠. 뭐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자다가 소변 마려우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리 현상도 그렇고 이런 나를 깨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많게 되면은 내가 깊이 못 자고 그리고 한번 깨면은 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놀랬거나 아니면은 너무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많거나 뭐 이런 이유로 깨어나서 다시 잠을 못 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깊은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좀 길게 자는 것도 건강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잠의 행복, 잠을 자면서 잠을 상쾌하게 아주 깊이 잘 자고 나면은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상쾌하고
그리고 뭐 모든 뭐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네, 그 정도의 상쾌함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상쾌함을 줄 수 있을 만큼 자면 좋겠죠. 그게 사람마다 어떤 잠에 대한 필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모든 분은 6시간도 자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8시간 자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내 몸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니면 지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최대한 더 많이 자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보면은 어쨌든 많이 피곤해요. 몸이 막 삭신이 쑤시고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춥고 이럴 때는 뭐 저녁에 뭐 밥을 먹든지 아니면 밥을 안 먹고 자든지 빨리 잠자리 들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쓰러져 자는 거죠. 쓰러져 자가지고 아침에 뭐 거의 기절하듯이 이제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보니까 한 12시간을 잤어요. 그래 비교적 몸이 좀 나아졌어 그나마.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어느 정도 충분 양의 잠을 잔다면은 그렇게 내 몸이 나빠질 만큼까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면 부족하고 지금 다이어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수면 부족이 건강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잠을 못 자면은 건강이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은 또 잠을 못 자요. 네, 자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내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만이라도 네, 많이 주무시면 좋아요. 미는 잠꾸러기를 하잖아요. 잠꾸러기가 될수록 푹 잘수록 더 내 피부도 좋아지고 예, 몸매도 예뻐지고 그리고 이제 식욕도 그렇게 상승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음식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수 있는 만큼 주무세요. 잠에 대한 죄의식 안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 학생이야 한창 공부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저 때도 조금 그런 적도 저도 그랬었지만 그 기간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창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내가 목표가 좀 달성이 됐으면은 조금씩 쉬어가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줄 알았지 지금 현재 조금 쉬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몸을 혹사하고 무리하는 것만 배웠고 잠도 줄이는 것만 배웠지 잠을 늘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들 잠을 안 자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몸을 손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죄의식도 가지지 말고 내가 많이 피곤하다면 지금 진짜 정녕 내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입원했잖아요. 입원하면 할 일이 뭡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식사 때 되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나머지는 그냥 기대고 있다가 또 스르륵 자고 계속 자니까 이제 입원 기간 동안에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프거나 하다면은 집에서도 나를 입원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쉬고 자고 하면은 충분히 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네. 다이어트와 건강은 똑같습니다. 건강해야지만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건강은 모르겠고 나는 일단 날씬하면 돼. 그래서 뭐 그냥 마구잡이로 뭐 굶어서 살이 체중이 이제 줄기는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요요가 오는 이유가 건강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주무세요. 하루 10시간씩 주무세요. 10시간씩 몇 번 자보면은 진짜 그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잠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역시 또 실천하십시오. 네, 최소한 내가 6시간 잤다면 1시간 더 늘려서 7시간 자고요. 그리고 8시간 잤다면 한 9시간 더 자보고요. 그러려면은 어차피 일어나는 시간은 출근 때문에 같으니까 저녁에 자는 시간을 땡겨야 됩니다. 1시간 더 일찍, 2시간 더 일찍 주무시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천한 만큼 건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진 만큼 이제 여러분은 뭐 다이어트도 될 수 있고 네, 다 그런 것들이 행동에 따라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